성원이 되었으므로 324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근본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1건이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근본 회기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 설명 후 과장의 보고는 설명 자료로 가름하고 과별로 부분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제안 설명 후 과장의 별도 보고 없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디자인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 디자인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디자인 담당관 김미자입니다. 시장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도시디자인 담당관의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24억 4,694만 원보다 6억 4,208만 4천 원 증액된 30억 8,9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긴축 재정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의 사유로 총 1억 6,69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입니다. 대면회의 증가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기정액에서 9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조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원과 시비 4억 원,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업무 파악이 이제 좀 됐나요? 어떻습니까? 저럼 이제 신설 부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간단하게 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많이 지도해 주셔가지고요.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그 2차 추경 예산안에 지금 그 900만 원이 그 감경이 돼서 추가돼 들어왔잖아요. 그 공공디자인 경관위원회 참석 수당으로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랑 그 경관위원회가 지금 위원이 15명씩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네, 경관위원회 20명, 공관위 25명, 공공디자인위원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 자료로 준 내용이랑은 좀 다르네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금 10만 원에 15명 3회로 돼서 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원래 위원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위원이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내 위원만 참석하면 성원이 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11명 이상 참석하면 위원이 되기 때문에 원래 정원 위원이 모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5명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랑 경관위원회가 같이 그 겹치는 의원들이 같이 겹치나요? 아니면 다른 의원이 겹치지 다른- 않습니다. 겹치진 않나요? 예. 그러면 요걸 좀 자료를 좀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과장님, 명단 진흥위원회 말씀하시죠? 명단과 네. 경관위원회 명단을 각각 이렇게 좀 구분해 네,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게 작년에도 그 진흥위원회와 경관위원회에서 회의를 좀 진행을 했죠. 네. 예, 요거 하면서 어떻든 그 안에서 어떤 내실에는 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회의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과 서면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보고 소통하며 하는 거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대면 회의를 시작해서 많은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접촉 논의하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이제 이런 그 집행부 관련 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소 이제 형식적이다는 그런 그 분위기를 좀 보게 되는 거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의 수당에 이게 지급이 되는 이런 위원들 입장에서는 뭐 단순히 뭐 교통비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좀 이야기가 되고 그 안에서 좋은 정책들이 그 나올 수 있도록 좀 그 위원들한테 각별히 그런 당부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뭔가 고민하고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그 위원회의 어떤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그렇게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저도 이제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항상 이게 단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좀 더 발전시킬 내용들, 좋은 정책들을 어떻게 좀 더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도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두 번째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행복 공간 만들기가 지금 진행이 되죠. 과장님 뭐 이거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공공 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문화체육부 주체로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지가 가능동의 가능역부터 신촌로까지 통학로와 그 경원선 하부 공간, 열악한 하부 공간을 개선하려는 목표로 공모에 신청을 했고 거기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2년 정도 소요된 걸로 국비 9억과 12, 9억 매칭 50대에서 18억을 지금 지원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용역 디자인 용역과 실시 설계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지금 사업자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디자인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조성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역이 제가 이제 질의드린 이유가 좀 굉장히 좀 취약한 지역이기도 하고 좀 많이 낙후된 지역이죠. 가능역 주변.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는 역사 주변으로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 그 상권화가 활성이 되는데 물론 상권화가 있긴 있지만 그 주변 주택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되다 보니까 범죄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이제 관내 주민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가능역 주변으로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숙인들이 노상 방뇨를 이제 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만들면서 이런 노숙인 분들에 대한 분들 가능력에서 어떤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들도 좀 디자인과 담당과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깨끗해지면 주변 환경은 자연적으로 더불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숙인들로 인한 그런 환경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가능령 일대 그 역 주변 경관에 대해서 같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역사 주변으로 처음 이게 시작점이 지금 이곳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km 구간이죠. 네. 예, 그래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꼼꼼하게 그런 내용들도 잘 검토하셔서 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좋은 공간을 만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거는 다 이제 방마다 찾아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소통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릴 거는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삭감이 됐는데 이 계획이 언제 저희한테 설명이 왔냐면 6월 달에 이제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책자에 이제 들춰보면 324회인데 323회 책자에
도시 브랜드 기본 계획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몇 개월 안 돼서 이것도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에요. 1억인데 바로 또 삭감이 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들을 지금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도 예산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내년에도 역시 경제는 어려울 텐데 특히 여기 도시 그 디자인과는 직속이잖아요. 그렇죠? 직속이라 얼마든지 예산에 대한 범위는 다른 과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상의하고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짰다가 몇 개월 만에 삭감하고 이런 예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 디자인 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계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로 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 446억 9,495만 2천원보다 0.1% 감액한 446억 4,810만 8천원을 계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2년 결산을 통한 순세계 잉여금 반영으로 기정예산 11억 4,826만 6천원보다 5.54% 증액한 12억 1,184만 7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2쪽부터 28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며 세입 감소에 따라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부서별 사무관리비 등 공통경비 등 일부 삭감하여 총 1억 4,867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언더봉 집당 칠학지구 기반시설 설치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주택과는 국도비 보조 사업인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7,82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으며 스마트 도시과는 사업비 2월 최소화를 위해 스마트 IoT 보행로 구축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사회복무요원 봉급기준액 인상에 따른 부족분 17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 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영상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희 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이구 국장님 진급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과장님 그 도시정책과 내에서 지금 자율동 생태마을 조성 관련된 부분에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왔죠? 그 감경 금액으로요? 네, 요번에 예. 그 감액 그 입찰하고 나서 집행자는 감액하는 내용으로 반영했습니다. 예, 요거는 그 당초 계획보다 금액이 그 계획이랑 좀 다른 차이가 났던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 감액된 금액이. 아, 그 금액은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2억 원으로 그 용역을 발주했었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금액이 지금 1억 5,300으로 계약이 돼서 나머지 이제 4,600만 원은 이제 뭐 필요 이제 없는 예산으로 봐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질의드리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6월에 이제 행감 때도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 그 회계감사 때도 이제 얘기를 했던 내용들인데 좀 이렇게 처음 그러니까 당초에 그 용역에 대한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좀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감액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차후에는 좀 그 용역 발주 업체들과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본 예산에 집어넣을 때는 좀 5천만 원을 좀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전에 그 5월인가요? 6월달에 그 자일동 생태공원에 이제 그 마을 주민들과 그 어떤 위원회 회의를 좀 한 걸로 좀 저도 이제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그 내부에서 주민분들이 많은 이제 불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때 아마 7월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위원님 참석하셔가지고 그 아마 착수보고회 했었습니다. 그때가 착수보고회 때 그 주민들 3분 참석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의견 주셨는데 이제 가장 그 어떤 소각장 이전하고 좀 연관돼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피해 보는 상황에 대한 그 시 측에서의 어떤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 제일 컸던 게 그 개발자연구역 해제 지역입니다. 해제 문제인데 사실 저희가 뭐 해제를 저희 입장에서 해제를 요건만 되면 해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요건이 안 맞거든요. 해제 요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분들도 뭐 안 되는 거 아시면서도 어떤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제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만은 그 오히려 이제 그 주민들의 입장에 더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굉장히 그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뭐 지붕 하나 올리려 하는 부분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주민분들께서도 한번 그럼 우리가 마을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취지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분들이 실망한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 중에 일환 중에 하나가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망 데크 설치 같은 경우는 그 주민분들 말씀하시기를 과연 그 전망 데크 설치가 과연 적합하냐 뭐 이런 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경 그 이후에 어떤 내부 검토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착수보기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주민들하고 워킹그룹 그 하시는 분들하고 그 남양주에 한번 갔었었거든요. 생태마을 한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생적으로 그 조합을 설립을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례를 좀 보고 오셔가지고 나름대로는 좀 그런 부분은 이제 만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이해도는 좀 높아졌다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망대는 지금 저희가 설계 이제 준비 중인 상황이라서 그거는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배치 계획 같은 것도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지금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중요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생태공원 조성이 과연 의정부 시민들이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자체 중 실패한 그 이런 뭐 공원이라든가 사업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분들이 만들어 놨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뭐 유령 공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유령 시설이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그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는 이게 국비 예산이잖아요. 30억 국비 예산이죠. 네. 공원조. 그러니까 좀 예산 비용이 상당히 공원 조성치고는 그 사업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시비 예산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여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생태공원을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밑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2차, 3차 시비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라도 좀 더 제대로 된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그 계획을 잡고 나면 아마 금액이 대략적으로 더 산출이 될 텐데 뭐 국고는 국고대로 일단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추가되는 것들은 저희가 시비를 더 투자하든가 그런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을 일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나 방안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0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일동은 이제 그 어떤 마을 부락으로서 그 지비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과태료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불법 건축물이다 해서 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거나 이런 불이익을 당했지 어떤 이익을 받는 그 주민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더 의정부시가 이분들의 그 자일동 지역 주민들한테 좀 더 이익을 줘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익을 주는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제도상으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 보니까는 지금 뭐 당장 눈에 보이게끔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계속해서 뭐 경기도나 국토부에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뭐 단시간에 어떤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뭐 관련 기관하고는 꾸준하게 지금 협의하고 저희 입장을 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주민분들도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거라고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시에서도 함께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주민분들이 뭔가 그 안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을 결성해서 그 안에 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저희도 그 취락지구 지정이 된 지역들은 일정 그 자격 조건만 되시면 뭐 음식점이라든가 뭐 카페 같은 건 얼마든지 지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때 능내리였거든요. 그 다녀온 데가 견학을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그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할 수 있는 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조만간에 자리 한번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지금 그 자일동에 관련한 부분은 그 주민분들이 긴 시간 인내하시고 희생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가 보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김주호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경우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도봉 소로 3-2호선의 주차장 조성 사업 및 도로 개설 사업에 이제 관련되어서 아마도 과장님도 그 지역의 주민분들 민원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애초에 이곳도 이제 총 28가구가 있으셨고 14가구는 뭐 98년도 이후에 토지 불화를 받고 이주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14가구 중 10가구는 이번 사업에 구간 내 편입이 되셔서 또 이주가 가능하게 되셨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잔류된 이제 4가구의 문제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민원도 많았고 조치를 조금 하려는 어떤 노력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구체적인 어떤 뭐 방안이 나왔거나 아니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실까요?
뭐 간단히 지금 뭐 자일동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이 호원동 쪽 지역도 저희가 뭐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으니까 여쭤본 거니까요. 예. 지금 아마 거기 도로 개설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남는 가구가 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두세 가구 하고 또 이제 그 도로에 인접해가지고 새로 이제 건축을 하시는 가구들이 좀 몇 가구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도로 쪽 요쪽 하천으로 봤을 때 이제 우한 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뭐 상하수도 같은 거가 다 지금 구비가 돼서 그분들은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쪽 저쪽에 나크타 카페 쪽으로 올라가는 쪽은 사실은 아직 뭐 도로 계획도 개설 계획도 아직 안 돼 있고 어떤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어떤 그런 기본적인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보완은 더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관련 부서랑 더 좀 네.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같은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토착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제 우리 이 부국장님 정말 큰 축하드리고요. 차영상 또 과장님 일꾼을 불러서 아마 정책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앞으로 이어지는 남은 기회 수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현업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예, 무슨 항상 시민의 최전방에서 항상 늘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사기 관련된 정확하게 그게 부동산 사기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규명은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강영동 지역에 특정 빌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쪽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제 전세 사기 피해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이제 피해 접수받고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의정부의 한 100세대 정도가 전세 피해 사기를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현재 심사 중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에 아마 과장님께서 많은 또 노력을 좀 하신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임차료를 내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까 보증금 내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삭감된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손해는 되지 않는다라는 저도 이제 법리적인 판단이 돼서 다소 다행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토지 정보과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부동산 사기라는 게 결국은 이제 매매가와 전세 사기의 금액 차액을 이제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물론 이제 주택가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전세보증금 이제 반환보증료 보증료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국비 지원 예산인가요, 과장님? 예. 이 국비 보조 예산하고
저희 시비가 35%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아마 아까 제가 처음 질의했던 내용대로 그 부동산 그 사기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보증료를 그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런 혜택인 것 같은데 뭐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통해서 많은 그 물론 이제 요건이 있죠, 과장님.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거 보증료를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보증보험의 이제 그 대상이 그 전세금이 3억 이하고 그 다음에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됩니다. 예. 그리고 부부도 상관없는 거죠. 부부도 가능한 거고. 부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까지 예.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시민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 요건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한 140분 정도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현재 지금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들이 6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최대한 저 부족하면은 더 요구를 하겠지만은 한 140명 이내 정도는 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 소화가 생각.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추가적으로 만약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뭐 3차 추경이든 아니면 뭐 도비든 국부 예산을 뭐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이 1인당 얼마예요? 그 이제 전세 금액에 따라서 보증료가 달라지긴 하는데 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이제 아니지만 지금 신청이 벌써 60명이 넘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애절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비 35%, 도비 15%, 국비 50%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게 8월 달에 결정이 돼서 9월 1일부터 실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이번에 결정됐음에도 신청 인원이 60명이 넘다는 거는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 주신 대로 140명까지는 가구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본 의원은 만약에 140가구가 넘을 때는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신청 수요를 이제 저희가 받아서 네. 그 심사하는 기간이 한 40일에서 한 50일 사이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140명보다 오버가 됐을 때는 네. 나름대로 그 미연에 이제 어차피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 저희 12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미리 그 중앙부처에다가 좀 사전에 건의를 해서 그 추가되는 수요만큼은 어떻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고이기는 하나, 국고에다 요청하기는 하나, 시에서 우리도 예산이 없지만 애절한 분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빠짐없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택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가는 없나요? 건축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용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가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건축가의 질의는 이제 없는데 우리 과장님 또 특별하게 말씀 주실 거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불법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계속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홍보를 좀 더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발생률을 좀 떨어뜨리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좀 추가 예산 반영은 좀 안 됐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 우선 활용을 하고 본 예산에 좀 세워가지고 내년도 1월부터 좀 작업을 해가지고 아마 일반 시민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 홍보물을 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업무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여서 저희도 이제 발생률을 낮추는데 좀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계획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조호 의원입니다. 그 일전에 그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그 미즘 그 에스컬레이터 그 상황은 어떻게 지금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지속적으로 현장에 매주 출장을 하면서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요. 지금 위험 요인은 제거는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3층까지 지금 잔재물이 떨어져 나왔었는데 이제 3층도 저희가 이제 구조 전문 안전 진단을 실시는 못했지만 구조 전문가들하고 계속 그 해서 수차례 조사를 했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그 대대적으로 나와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7월 16일자로 회신이 왔는데 추가 위험성은 없지만 그래도 사용을 하려면은 어떤 조치 선행되는 조치 후에 사용을 하라는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 의정부 미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 안 하겠다고 이제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위험 요인인 그 구조물들 추락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치워서 정비는 돼가지고 추가로 이제 피로 하중이 걸리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제 그 사용 제한은 해제를 해주지 않고 만약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면은 사용 제한 부분은 통제를 해가지고 폐쇄를 시킨 후에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실례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지상 2층에 그 게임장이 있는데 게임장이 영업을 계속 못 하고 있다가 게임장 자체는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했는데 제한 구간을 폐쇄시켜가지고 그 가구로 다 막았습니다. 막고 나머지 일부 구간만 지금 사용하고 이제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전진단하고 복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 그 관계자가 지금 300~400명이 되니까 관리단 구성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개개인들 소유주한테 집합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관리단 구성을 해주고 관리인 선임을 해서 비용을 각출해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7월 말일자로 관리단 선임 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고 거기 지금 임시 관리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이제 의견을 줘서 관리단이 어느 정도 구성이 일부라도 되면은 안전진단하고 복구를 그 좀 의정부시 통제하에 하도록 하겠다는 이제 의견이 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다행인 게 그 당시에 그 인명 피해가 이제 없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뭐 다행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두 번 다시 이제 의정부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어떻든 그 공간 저도 현장을 가봤죠. 과장님도 가보셨고, 그래서 현장을 가봤지만 결국 이제 에스컬레이터 그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이제 생긴 거죠. 그 공간이 아예 이제 비어 있는 그 뚫려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이제 안전 조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외벽을 뭐 철저하게 막는다거나 왜냐면 거기서 또 추락사의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5, 6층은 지금 방화 셔터가 설치가 돼 있는 상태니까 5, 6층은 방화 셔터를 닫아놓고 이제 잠금 상태로 해놓은 상태여서 문제고 이제 4, 5층이 문제인데 4, 5층도 그 서커보드라든가 어떤 그 지작물들을 설치해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막고 그 하부층 혹시 우려가 있는 2층도 지금 폐쇄를 해놓은 상태여서 지금 추가로 위험한 상황은 방지를 했는데 사용하고자 하면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추후에도 만약에 이제 어차피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추후로 이제 거기에 이제 주변에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던 그 자리를 펜스를 막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궁극적으로 이제 시설물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 업주나 뭐 아마 거기에 공고 사항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왜냐하면 하고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게 저는 이제 추락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속보도를 하더라도 잘못 또 밀치면 그 공간 떨어지면 또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현재 그 에스컬레이터가 떨어졌던 그 공간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나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그 시민분들이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일단 그 건물 형태가 영업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2, 3층만 좀 활용이 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3층 영업주분이 이제 3층이 가장 피해가 큰데 3층이 이제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면은 시의 통제를 받아서 거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석고보드 같은 걸 대놓고 그걸로는 약하기 때문에 가구 배치를 그쪽으로 하고 외벽 쪽으로 그렇게 뭐 성을 쌓듯이 해가지고는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안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뭐 2층이나 3층의 그 업주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정황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영업이 이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본인들의 어떤 그 영업 손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임대인하고 이제 갈등은 좀 있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 뭐 요구를 하거나 의사 전달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 그 가능한 뭐 시에서도요. 가능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거는 그 건물 자체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제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계속 예.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아울러서는 그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시 한번 현장 점검 수시로 가서 그 안전 조치 그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 믿음의 복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빠른 복귀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도시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숙 스마트 도시가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정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스마트 IoT 보행로 구축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사업이 5억 정도 되는데 1억 8천 정도가 삭감해서 이외 추경에 올리셨는데 삭감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당초 5억으로 이게 11호 매년 확산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지를 이제 경찰서에서 교통 진단을 하고 이제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을 같이 이제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그 설치 요청이 좀 6월에 요청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실행 예산 조정이 들어온 상태여서 5억을 다 집행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최소한으로 이제 꼭 설치해야 되는 사업 조정을 다시 받아서 설치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그럼 매년 하는 사업이었다는 건가요? 작년부터 11호 확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작년부터 했고 작년에는 이렇게 경찰서에서 늦게 줘가지고 집행 안 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전반기, 상반기랑 이제 하반기 두 차례 거쳐서 대상지에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좀 늦어진 사항은 연초에 경기도 경찰청에서 지금 거의 많은 시군들이 신기술을 이용해서 교통 안전 시설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표준 규격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찰청에서 경찰청에서 지금 표준 규격을 이제 제정을 진행 중이라는 그런 공문이 한번 내려왔습니다. 경찰서랑. 그래서 그 의정부 경찰서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신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좀 지켜보고 하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앙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던 거는 지금 6월에 관련 부처 설명회 몇 번쯤 진행된 사항으로 좀 진행이 이제 원활하지 못해서 경찰서에서 더 기다릴 수는 없는 사항이니 올해 사업은 그냥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6월에 협조가 온 사항입니다. 그럼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대상지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 행정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선 경찰서에서 이제 장소가 협조가 오면 저희 담당 부서랑 담당자랑 같이 다 현장을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진단하고 또 세부적으로 장소는 정해졌지만 그 현장에 구축되는 그 현장 상태에 따라서 또 서비스 적용되는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 번 현장 나가서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실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뭐 그 뭐랄까요, 공고를 내거나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CCTV 입찰을 관련된 받아야 되는. 네. 네네 그 CCTV 관련해서 행정 예고도 올라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 자체는 조달의 혁신 장터와 조달에 등록돼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예고랑 조달청 등등의 과정이 이후에 필요한 거죠, 대상지가 선정된 다음에. 그러면 조달청이랑 행정예고는 각각 언제 했습니까? 6월에 진행했습니다. 6월 며칠이요?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 뭐 사유가 말씀하신 게 있겠지만 저도 뭐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본 예산을 짤 때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통 제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도 사업 계획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본 예산의 사업의 계획과 지금 2차 추경을 제출했을 때의 차이가 한 3개월 정도 납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어떤 속도라든지 관리 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그 행정 프로세스상 좀 늦어진 사유가 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애초에 계획했던 이 스마트 IoT 보행로 구축은 특히나 초등학교를 타겟팅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애초에 했던 6개소보다 2개 정도의 초등학교가 빠진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2군데의 초등학교는 결론적으로 빠져가지고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의정부 경찰서에서 공문을 이제 대상지 선정해서 수령한 게 언제 정도 됩니까? 예, 6월 13일입니다. 예, 6월 13일인데 지금 8월 29일 정도 됐고 이제 9월 정도가 됐으면 그 3개월의 기간 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뭐 뻔한 행정 절차들 조달청이라든지 뭐 행정 예고 그리고 현장 실사 같은 것은 이 정도의 지금 3개월간의 시간이 있었으면은 조금 그 기간을 충분히 단축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것을 단축했다면은 앞으로 10, 11, 12 한 3개월 정도가 4개월 정도가 남는데 9월 포함해서 4개월 정도가 남는데 그 4개월 안에 이런 행정 프로세스를 좀 신속하게 진행을 했더라면은 선제적으로 깎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앞으로 4개월이 남았고 경찰서에서 공문 수령한 건 6월 13일이죠. 그러면은 지금 공문을 수령한 이후부터 3개월간의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말씀하신 도달청이라든지 행정예고라든지 등등 실사라든지 등등에서 뭐 실사를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그것을 최대한 단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그런 데에서 어떤 표준 규격이 나왔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앞으로 있을 행정 프로세스 그리고 이 사업이 최근에 신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안에 그 기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전에 저희가 계획했던 준비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6월에 이제 그 경찰서에서 이제 경찰청에 진행되는 좀 지켜보자 해서 좀 늦었던 6월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6월 이후에는 저희가 계약을 이제 사업지를 선정 요청받고 거기 이제 3개월 동안 현장 실사했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예고나 사전 절차하고 계약 의뢰해서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삭감되는 경우가 실행 예산이 사실은 6월 초부터 예산 전액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감액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6월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 사업비 전체를 집행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감액 조정 기조를 잡은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기획예산과의 그 감액 기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지금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6월 14일에 공문을 수령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행정 절차를 단축해가지고 예를 들면 6개소는 아니더라도 5개소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범위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해도 되는 거죠.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과가 감액조정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올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실행 예산의 조정의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 예산의 조정 대상이 된 사유가 뭡니까? 아직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어서 대상이 그러니까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건데 이건 집행률이 네. 떨어져서 그게 삭감 리스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시기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사업마다 다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률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랑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그런 데서 표준 규격이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도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늦게 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러한 어떤 상황적 조건 때문에 삭감이 됐다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을 때 4개소가 아니라 5개소나 최대 6개소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가 이번에 2회 추경을 감액 조정을 잡았기 때문에 그 대상지에 잡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지가 6개 할 수 있는 게 4개소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시 전체의 재정이 좀 열악한 상태였었고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로 시 전체 예산이 감액 조정이라는 걸 제가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감액할 정도는 너무 비정한 예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예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예산은 할 수 있는 예산이죠. 연내 집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근데 그 우선순위에서 어린이 통학로가 1순위로 깎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비정한 삭감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전체가 다 집행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재정 상평상 조정이 들어왔고 저희가 이제 올해 정말 시급해서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대상지를 이제 다시 제안 받아서 꼭 해야 되는 사업지로 그냥 조정이 된 걸로 네, 그러니까 결과가 그 됐습니다. 시급성과 꼭 해야 되는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가 삭감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보행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6개 했는데 지금 삭감돼 가지고 2개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방금 네 맞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2개의 초등학교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정한 예산이고 우선순위에서 특히나 어린이 보행 환경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누구든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우 의원님 지금 1분 30초가 초과돼서 중요한 사항에 네.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최대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맞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열악한 이제 어린이 보행로인데 다 집행되지 못하고 사정상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논란이 될까봐 구체적인 초등학교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비정한 예산인 겁니다. 아니요, 의원님. 6개로 대상을 했는데 2개가 이게 통과되면 2개가 설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 사업 그 규모에 따라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게 전체적으로 매년 확산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6개소 정도에 확산하자고자 했지 특정한 학교를 지정돼 있는 상태는 그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본 예산 때는 6개소라고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추경 때는 4개소라고 됐잖아요. 예, 그럼 2개 맞습니다. 학교가 빠진 거 아닙니까? 네, 조정된 상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앞으로도 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감액 조정을 했을 때 담당 과에서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최대한 어린이 보행 환경 이런 안전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그 우선순위가 밑으로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 시간이 저희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10분이 지나면 추가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2분 30초 거의 3분까지 양보를 한 거 참고를 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네, 부연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저기 경기 북부 경찰청에 이제 협의도 해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되고 경찰서 협의도 해야 되는 건 물론 맞는데요. 본 예산에 세웠을 때 우리가 상반기에 행정 절차를 잘 해서 협의를 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를 다 사업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본치 않게 작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이 이제 설치를 원만히 했는데 이제 북부경찰청에서 이제 지자체별로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이제 신기술을 하다 보니 자기네가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표준이라든지 뭐 이런 지침을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제 어차피 매년 확산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할 때는 5월 저희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경찰서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당초에 계획됐던 거를 본 예산에 반영이 되면 삭감 없이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의원입니다. 정진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방에 오셔서 이 예산을 설명하실 때에도 저도 정진호 의원님과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했었고 그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모호한 설명 제가 조금 일침을 가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명확한 답변이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어느 경우에도 사실은 좋은 사업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진호 의원님이 질의 과정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으면 기존에 계획했던 6개 학교 사업을 다 할 수 있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협의나 절차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것이 끝날 즈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미리 해놓고 대비하고 기다렸다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본 예산에 세웠던 그런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는 실사나 예비 후보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고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사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그냥 부서에서 그냥 조금 늦어져서 우리가 좀 더 미리미리 대비했었으면 계획되어 있던 6개의 사업을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늦어서 4개 학교밖에 못하는지 혹은 정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 정말 비정하게 이렇게 줄였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둘 중에 어느 경우입니까?
사업이 당초 본 예산이 사업이 이제 지연된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경찰청에서 표준 규격이나 이런 지침 제정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와서 의정부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것을 좀 지켜보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자 해서 좀 기다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상반기에 경찰청에서 관련된 사업을 아니요, 6월에 과장님. 그 답변은 아까 네. 정말 존중하지만 정진호 의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했던 내용을 똑같이 지금 되풀이하시는 거고, 저는 지금 정확하게 여쭤봤어요. 6개 사업이 4개 사업으로 축소된 이유가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사업 부서에서 진행을 조금 적절하게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4개 요소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 방침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겁니까? 둘 중에 하나 간결하게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사업이 6월까지 된 것은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 실행 예산이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고려해서 그래서 경찰청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다시 이제 추천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사업이 축소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제가 과장님께 어째서 사무실에서 저랑 단둘이 얘기할 때, 단둘이는 아니죠, 또 다른 팀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으니까, 이 답변과 지금 또 이렇게 마이크로 답변하는 내용이 다른지에 대해서 전 또 한 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금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 저도 정진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 예산은 깎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진짜로 예산이 긴축 예산 때문에 부서마다 줄여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 안전, 그것도 통학로 안전에 대한 예산은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똑같이 했었고, 그때 과장님의 답변은 지금처럼 이것도 반이고 이것도 반이고 반반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어차피 4개밖에 못할 상황이고, 시간적으로 과장님 워딩이 그랬습니다. 시간적으로 어차피 4개밖에 못할 상황이고 가지고 있어봤자 불용 처리되니 예산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 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긍하고 넘어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 잡고 답변하실 때는 그거하고 너무 다르게 답변하시니까 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저는 당초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행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시급한 사업을 다시 이제 조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어조차 바꾸지 않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제가 잘못 알아들은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때 좀 명확하게 설명을 잘 전달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조차도 과장님 설명은 조금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예산이 6개에서 4개로 축소된 이유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둘 중에 뭐냐고 지금 간결하게 답변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예.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거는 제가 좀 얘기를 좀 담당 과장한테 좀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시기적으로 발주를 못하다 보고 예산 삭감이 또 이제 시 재정으로 오다 보니까 그게 겹치면서 아마 이제 그 담당부에서 혼란이 왔는데, 어쨌든 간에 시 운영 방침에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힘드니까 그래서 예산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의 긴축 예정이 필요하다는 이 모든 속상한 사실에 다 감안하면 입장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다만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과장님이 조금 더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판단하고 조정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저희가 납득을 해야 시민분들께도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와 소통하실 때 조금 더 투명하게, 그리고 또 중간에 말을 바꿨다고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제 김태현 의원입니다. 본 질의하기 전에 김태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태현 의원입니다. 저 본 질의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관련된 잠깐만 요점 정리를 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돼 있었으면 삭감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6월이 넘도록 뭐냐면 제 사업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요. 6월이 되도록 뭐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준비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자꾸 뭐냐면 이제 변명 아닌 변명, 뭐 경찰서 얘기를 여기서 뭐 하라 합니까? 예?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삭감이 된 거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진짜 다른 여기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이 진짜 삭감돼야 되는 예산인데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삭감합니까? 삭감 못해요. 그런 간단한 이유 그 사유만 설명하면 될 부분인데 너무 장황하게 뭐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냐면 이 어린이 관련된 고 시설에 관련된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거를 6월달까지 뭐냐면 이제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도 계셨겠지만 전혀 뭐냐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반 가까이가 삭감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본의 아닌 다른 부분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담당 과장님하고 제 밑에 계신 제 팀장님 직원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추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위헌적인 태도로 뭐냐 기다렸었던 결과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제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요.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냐면 2차 오해를 그냥 불러 오시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름 아니고 제 본 질의로 갔을 때는요. CCTV에 관련된 부분이나 저희들이 뭐 많은 부분들로 하는데 우리 스마트 도시가에 관련된 부분 악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전체 예산에 뭐냐면 사업마다 뭐냐면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 다 됐죠? 일괄적인 삭감인 것 같은데 사업마다. 이제 사무관리비나 경상비 같은 경우는 일률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일반 사업의 경우는 집행 잔액이 요번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예, 집행 잔액이 삭감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뭐냐면 전체적인 지금 예산 부분 보면 다른 데하고 틀리게 뭐냐면 다 삭감 부분으로 왔어요. 진행된 사업들은 안 건드리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흐름이 그런 거고 뭐냐면 많은 이제 관계자들이 보셨을 때 스마트 도시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어쩌면 뭐냐면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뭐냐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야 내년 사업하실 때 신중히 좀 판단해서 뭐냐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뭐냐면 CCTV 관제 시스템하고 방범 CCTV에 관련된 부분을 보자고 하면 저희들이 뭐냐면 많은 이제 타 시군을 비해서 뭐냐면 저희들이 CCTV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율이 어떤가요?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전반적으로 한 30%. 30%요? 네, 그러니까 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30%라고 하면 뭐 어떤 수치? 30%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저 지능형 선별과제를 말씀드렸고요. 인구 대비나 면적 대비했을 때 이제 절대적으로 CCTV 설치 대수가 경기도에서 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높은 편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의정부 시를 보고 CCTV 설치된 곳을 파악했을 때 사각지대 파악이 되시나요? CCTV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제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중에 사각지대로 잡히는 부분들 파악이 되시나요?
모든 도시에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많이 설치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될 때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아니 이제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파악이 되시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냐면 어느 지역은 사각지대다, 어느 지역은 뭐냐면 우리 CCTV에 사각지대 저기 앵글 안에 다 들어온다, 이게 파악이 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자들이 경찰서와 평소에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많이 그런 지역은 평소에도 다니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짜 돼 있냐고 안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의정부 지도를 쫙 펴놓고 나서 뭐냐면 CCTV 설치되어 있는데 이 CCTV의 사각지대 화각 범위 파악하고 나면 전체적인 사각지대가 나오잖아요. 이제 설치할 때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뭐 CCTV와 거리와의 상관 이런 것들도 다 거기 데이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는 그거를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나 뭐 관제 시스템이 있으면 뭐냐면 사각지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설치하고 뭐냐면 가시거리 해갖고 뭐냐면 비어지는 공간들, 이게 파악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으로는 파악됩니다. 예. 그럼 그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또 네. 그러면 뭐냐면 저희들이 가장 우범지대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파악하시는 거 뭐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제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오래 걸리시면 지금 돼 있다고 그래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기존에 설치할 때 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갖다 주실 수 있죠? 네. 아니 있는 거니까. 네네, 있는 거죠. 새로 뭐냐면 또 막 아닙니다. 네네. 예, 오후에 한번 갖다 줘 보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CCTV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 많은 곳에 설치했던 곳으로 이렇게 의정부는 또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 많은 부분이 돼 있고 사각지대 부분 저는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데서 갖고 있는데 뭐냐면 의정부는 사각지대로 잡히는 곳이 꽤 있어요. 네. 꽤 있는데 뭐냐면 그 사각지대 부분하고 이제 사각지대로 발생되는 부분이 뭐냐면 범죄율이 높다는 얘기를 니코로 연결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마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가장 주 목적일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금방 시스템상에서 보실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근데 뭐냐면 저희들이 중복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CCTV가 똑같은데 뭐냐면 CCTV가 보이는 데가 여기만 다다닥 있고 뭐냐면 없는 데는 또 없어요. 이거 한번 잘 파악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우리 과장님 준비하시는 거 고생하고 있는 거 아는데 많은 부분에 관련돼서 또 스마트 도시과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나 관제에 관련된 부분은 집약은 스마트 도시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에서 뭘 하시는지 모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시스템들이 뭐 통신과나 어디서 뭐 또 따로 다루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뭐 교통이 됐든 모든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최종적으로 우리 스마트 도시과에 집약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저랑 계속 의논하시던 부분이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예, 그 부분 한번 좀 대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들이 다 딴 분들이 오신 건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네. 예, 뭐 따로 제 팀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다가 지금 새로 대체해서 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는 거니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관제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은 마인드는 버리지 않으시고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지호 의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최근에 관악구 신림동 사건이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고, 또 이어서 전북 전주에서도 심야 12시에 천변으로 걷다가 이제 그런 강제추행, 성추행을 당했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다행히도 이제 영상이 있었기는 하지만 신림동 같은 경우 사건은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현장을 이제 피의자죠. 신림동 피의자가
그 현장을 몇 번을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영상들이 이제 나오더라고. 언론에도 이제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원 녹지과랑 연동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공원권이 이제 무장애길이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이제 뭐 1단계 구성이긴 하지만, 그것도 이런 이제 산길에 이제 무장애길이 구성이 될 때, 그 이제 CCTV에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원 같은 경우는 CCTV와 비상벨이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원과랑 같이 협업해서 위치나 그런 건 저희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계속 이제 그 무장애길이 조성이 될 때 같이 이제 그 연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CCTV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초상권 침해이긴 하지만 어떻든 그 아울러서 이제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7월 달에 의정부 관내 그 리버시티에서 그 공연 음란이라 그럴까요? 그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녔던 한 남성이 있었다는 내용을 과장님 들으셨죠? 네, 수락 리버시.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주민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들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 제보를 통해서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아마 그 주민분들이 더 놀라지 않았을까. 목격했던 분들도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위주를 통해서 아마 CCTV 추가 설치권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점검 당시에 같이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올해 사업은 지금 진행이 다 된 상태로 내년에 설치될 때 같이 넣어서 검토되도록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그쪽 지역이 이제 리버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과 의정부시의 적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소외된다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소방서와 경찰서가도 적극적으로 지금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19나 119 신고했을 때 다른 것보다 공격적으로 그 선제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의정부시도 같이 연동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 존경하는 김태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IoT 사업 다시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의정부 경찰서에서 6월 13일 날, 14일 날 회신받은 공문 있잖아요. 네. 그거 발신을 했습니까? 공문? 4개소 선정하는 거 답변을 받았잖아요. 의정부 경찰서에서 공문으로요. 네네. 요거 네네. 발신을 했습니까? 아, 저희가 경찰서로요? 예. 아, 근데 지금 사업을 그 후로는 거의 아니 이 답변을 받기 위해서 네. 발신을 해야지 수신이 될 거 아닙니까? 공문요. 공문은 경찰서에서 온 공문은 저희가 수신을 했고요. 지금 요청한 상태를 아니요. 네. 공문을 발신을 해서 이거를 수신을 받았냐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경찰서가 보낸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대상지를 저희가 임의로 아니 공문을 발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요청 공문이요? 예. 요청 공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로 했어요? 매년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경찰서 관련 부서에서 저희에게 그 요청 공문을 하시거든요. 21년도에도 하셨고 올해 사업이 있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은 이거 대상지 선정 공문이 오는 겁니까? 아,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계속 협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서가. 유선으로 했죠. 네네. 공문은 그래서- 발신 안 했고요. 네, 공문 발송은 하지 않고 유선으로 계속 했다고요? 요청을 보내주십시오라기보다는 경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은 좀 지켜보자 했던 것도 경찰서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같이 협업을 그냥 수시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같이 지켜보자는 경찰서의 입장이고 네. 왜 행정 절차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공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거 11월에 왔으면 다 반납할 뻔했네요. 네, 이제 저희가 제가 이 삭감은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정한 예산이다라는 게 첫 번째지만요. 두 번째는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 절차에서 딜레이가 있었다. 근데 때마침 삭감 기조가 들어와서 깎았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담당 과가 행정 절차 게을르게 해가지고 못하고 마침 삭감 기조가 와서 깎은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사람들한테 설명할 땐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본인의 행정 절차가 늦었다, 본인들이 수비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했다라고 답변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연된 사례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지연된 사유, 결과론적인 거 지연된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은 왜 행정 절차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냐 이겁니다. 공문이 6월 14일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네. 본 예산 세울 때 애초 계획서 뭐라고 세웠습니까? 23년 2월 현장 조사 및 계획 수립, 2023년도 3월 행정적 절차 이행, 2023년 4월 사업 발주,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구축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축물 설치하고 있어요? 지금은 계약 진행돼서 하고 있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시작했어요? 7월에 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행정 절차 6월에 공모 나가지고 6월 14일부터 시작을 했죠. 계획에서는 2023년 3월에 행정 절차 이행 다 했어야 됐고 4월에 사업 발주 했어야 돼요. 근데 사업 발주 7월에 했죠. 네, 의원님. 당초에 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정 절차를 지금 굉장히 딜레이 시켜서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래놓고 공문 발신한 거 있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왜 빨리 안 주냐. 우리 예산 이렇게 남아있어 아직 쓰지도 못해가지고 이거 빨리 사업 진행을 해야 된다. 해당 과에서 짰던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너네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다. 그러면 공문을 발신하고 빨리 달라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다음에 맨 끝에 가가지고 마지막 추경 때는 삭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가서 주는 집행을 하려고 5억을 했는데 우리가 4개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자를 반납하는 겁니다. 2개소 못한 가격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침 삭감 기조 되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쓱싹 해가지고 해당 과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을 마침 삭감 기조랑 맞물려서 그걸로 덮으려고 하십니까?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사업이 늦어져서 실행 예산으로 해서 좀 감액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에도 왜 타자화 시킵니까? 안타까우세요? 아니요. 본인의 과가 잘못한 거예요. 왜 안타깝다 그럽니까? 타자화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는 연초에 관련된 공문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런 상황이 있었고. 잠시만요. 시간이 제한돼 가지고요. 네. 그걸 같은 말 계속해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뭐 근데 답변의 기회를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질의 듣고 하세요. 네. 이거 경찰서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올 때까지. 근데 본 예산 잡을 때는 6개소 대상으로 해가지고 5억 잡으셨죠. 네. 만약에 아무런 공문도 발신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서 적합한 대상이 없다 라고 수신되거나 6개소 하려고 5억 짰는데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15개다 라고 하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사전에 그 6개소의 부분도 경찰서랑 계속 협업하면서 의견을 조율 중에 저희가 그 사업을 계상을 했고요. 6개소에 대해서요? 네, 그 정도의 사업 규모가 예산 규모에서 진행된다라는 거는 사전에 공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34개소입니다. 34개소인데 거기서 이 스마트 IoT 시스템이 필요한 게 4개밖에 안 됩니까? 지금은 조정이 됐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2개소가 안 된 겁니다. 5억을 본 예산으로 짜놨으면서 불구하고. 근데 저희가 서류로 그럼 추가적으로 협의해가지고 2개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준희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지금 그러면 동의를 얻어서 이어서 정준희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2개소 추가할 수 있습니까? 설치? 지금 실행 예산이 들어와서 감액 계상이 된 부분이라 이 결과 아니 감액 계상은 편성한 거고 심의 의결하는 거 의회입니다. 여기다 올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다 올리면 다 통과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근데 왜 그렇게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있죠. 네, 사업 진행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삭감이 되면 안 되는 예산인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본인 방금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더군다나 이거는 이렇게 감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에서 감액 기조 잡았기 때문에 깎았다. 우리가 행정절차 늦게 이행해서 깎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덮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삭감에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방금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말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니, 마지막에 집행잔액이 아닌 것을 추가적으로 반납할 거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행정절차 이행 늦게 돼가지고 안 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진짜 너무 찹찹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설명하셨을 때의 답변과 지금 오늘 처음에 답변하신 내용도 다른 것에 대해서도 참 놀라운데, 지금 답변이 계속 될 때마다 과장님 스스로 과장님이 했던 답변을 계속 뒤집고 계십니다.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지금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 아니 그냥 솔직하게 답변 아주 담백하게 답변을 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아무리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너무 방어적으로, 너무 이거는 내 책임이 없다라는 어떤 방어 기제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연성도 조금씩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도 저희 아주 자제하고 침착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이 조금씩 달라지면 어떻게 이게 올바른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한테는 분명히 제가 말했을 때는 제가 한번 겪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과장님 저한테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조금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다 했으면 좋겠지만 6개의 준비한 것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어떤 이유에서든 행정 과정이 늦어져서 어차피 4개 부서밖에 못하니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럴 거면 불용 처리하느니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반납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라고, 과장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맞습니다, 재차 확인해 주시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은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 기조가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올바른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과실도 있을 수 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다.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 태도를 견지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요번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행 예산 조정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올해 사업은 진행하자고 해서, 근데 지금 실행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좀 사업이 좀 어려우니 다시 한번 대상지를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이제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최소한 이 4개소는 올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설치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번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오늘 세 번째 똑같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고요. 요는 그거예요. 어차피 불용 처리될 걸 반납을 하신 건지, 지금 마지막 정진호 의원 질의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건지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장님. 둘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그건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저희가 답변해 전체 주세요. 둘 중에 사업을 어떤 할 게 수 맞는지. 있었습니다. 네, 전체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있었는데 시 재정상 검토가 들어왔고 저희가 시기적으로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액을 사업을 집행하기엔 좀 잠깐만요. 어려운.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다 할 수 있었습니다가 마지막 답변이신 거예요? 시의 실행 재산 조정이 없었으면 네. 사업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럼 과장님 저한테는 왜 어차피 불용될 거라서 반납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편의적으로 그냥 빨리 설명 끝내고 나가시고 싶으셔서 그랬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죠,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제가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하고 재차 확인을 했잖아요. 아니면 그때 아니라고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계속 과장님 답변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까? 제가 그런 의도는 말씀드리는 게 그럼 왜 아니고요. 맞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라고 최종적으로 제 방에서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분명히 맞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잘못 알아듣고 그게 맞습니까? 했을 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셨어야죠. 간단하잖아요, 지금. 아마도 그때 말씀 대화 중에 제가 잘못 인지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니, 저는 저기 불용 예산이라고. 위원장님 잠깐 정해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를 선포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제 IoT라는 게 이제 의정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게 이제 4차 혁명과 함께 인터넷 오브 싱,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사물을 이제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뭐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좀 이거는 이제 뭐 의정부도 마찬가지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능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행로에 차량이 운행할 때 그 보행자를 이제 인식하는 그 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그 일전에도 제가 과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보행자가 많은 뭐 장암 사거리라든가 뭐 금호동 사거리나 뭐 기타 이렇게 보행자가 많은 데에는 좀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IoT 보행로는 지금 경찰서에서도 좋게 효과를 좀 검증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필요한 곳에 계속 확산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도로과랑 교통기획과랑 확인해봤더니 이게 도비 예산으로 일단 설치가 됐더라고요. 한 2억 정도인가? 금액이요. 흥선 로타리. 예, 흥선 로타리.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그거를 좀 보니까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그 운행자로서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안전에 대한 어떤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보행자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이제 네모 박스로 이제 딱 치다 보니까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다리게 되는 이런 시각적인 어떤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공격적으로 모든 다 보행로에 교차로에 둘 수는 없겠지만 권역별로 해서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마 의정부 시민분들이나 아마 대한민국 시민들이 가장 이제 이번에 혼동이 됐던 게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우회전 이제 할 때 차량의 진입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제 물론 이제 명시는 됐어요. 이제 한데 요거에 대해서 우회전 알림에 대한 시스템은 좀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할 건지 과장님 한번 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객체 지향, 그러니까 AI
카메라가 객체를 영상을 이제 감지하고 그것을 사각지대 운전자에게 전광판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스템이 이제 횡단보도에 이제 그 설치된 사업인데, 그거와 유사하게 이제 우회전 했을 때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AI 카메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안 보이는 곳에 영상을 찍어서 보이는 곳에 전광판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학교 주변으로 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좀 설치를 하면은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아이들의 이제 안전사고, 통학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라도 뭐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올해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예. 또 그렇게 검토 추구적으로 계속 이제 추가 아마 그 장소들이 좀 계속 발생하겠죠. 네, 예, 계속 그래서 확산해 그것도- 나가겠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검토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어쨌든 그 현장에서 늘 그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 스마트 도시과에 대한 이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너무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듣기에는 정확한 명분이 없어요. 설명이 부족해. 그리고 뭐 기타 설명하기엔 좀 계속 길지만 저 역시도 왜 6개에서 4개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이제 피드백이 이렇게 왔다라는 설명으로 저는 마감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 모두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 구역의 안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명분이 없으면 저희들은 얼마 전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게 뚜렷한 명분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감액을 한다. 그런데 그 감액의 명분이 실행 예산 운영 계획에 따라서 삭감 조치에 따라서 움직인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답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명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삭감을 안 하면 계속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지금 4개였죠. 6개 계획에서 4개만 지금 했어요. 그럼 저희가 삭감을 안 했을 경우에 6개 사업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다른 대상지를 더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을 텐데, 지금 시 재정상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조정이 된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맥을 잡아요. 맥을. 네.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짧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아까 김태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을 이 삭감 안 되면 사업을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답을 삭감을 안 해주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근데 위원장님, 네. 예,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 내부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모호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 시 재정상 검토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그거 역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도 네. 저희의 몫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장님은 명분 있게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방향을 잡아 나갈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네. 참고로 저희가 경찰서에 지금 상황 봐서 꼭 필요한 올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4개소를 요청받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사전에도 또 아주 설명하시느냐고 애쓰셨고, 그러나 아쉽게 뚜렷하지 못한 명분으로 인한 설명의 그 가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이유로
많이 시간을 소요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스마트 도시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끝났다고, 네, 끝났다고 말씀해 주세요. 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김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토지정보과 지금 그 업무 중에 올해 좀 상반기에 좀 많이 바쁘셨죠?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번 휘철에 그 한번 그 쓸고 지나간 그 부동산 사기건 때문에 좀 이게 이제 굉장히 의정부에도 좀 여파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까운 이제 구리시도 큰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그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접수를 받아서 국토부로 넘겨서 피해 사기 결정자가 되면은 그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취득세 면제라든가 뭐 대출이자 무이자 대출해 주는 거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도 단속을 못한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또 가을철 이사철도 되고 해서 다음 달부터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사기를 아까 그 주택과에도 좀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패턴이 그 딱 정례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매매가 그러니까 매도인을 이제 그 바지 매도인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 모집책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매매가보다 이제 전세 금액을 좀 올려놓고, 이제 그 전세금 차액,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가격 매매가가 2억이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을 2억 5천으로 해서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차액을 잡아서 이제 그 계속 공격적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이제 부풀려 나가서 뭐 거기에 이제 차액 사기 범행을 이제 저지르고 있는데, 아마 그 중간에 가장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될 부분이 저는 공인중개사 역할이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 사기에 관련된 항상 중간 역할은 그 공인중개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기 범행으로 나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철저한 그 공인중개사에 대한 어떤 그 물론 이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철저한 어떤 관리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뭐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제한이 됐지만 이후에는 좀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과 현장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중개사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지도 단속할 예정이거든요. 저희도 그 한때는 이제 의정부 상당한 그 분양 사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이 지금 시점에서는 중개사가 가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만 잘 지도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매가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공인중개사가 시에다가 일단 그 보고하는 시스템, 뭐 공고 사항이겠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떨지 한번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정책 안 돼요? 지금 실거래 신고를 다 접수가 무조건 매매나 뭐 임대차 하면은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저희가 봐도 그 가격을 비교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 시스템이 뭐 제대로 작동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현장 내에서
그 일단은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매가 일단 부동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현장의 어떤 그 이야기가 가장 또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이 그러니까 의정부는 이제 이렇게 뭐 작업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혹여라도 이렇게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 금액이 좀 전세 금액을 높여서 전세 금액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에다가 보고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둔다면 한 번은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질의는 아까도 지금 주택가의 동일한 질의였지만 그 가능동 그 빌라 그 사기 관련된 사건들은 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한 50여 건 정도 그 접수가 되고 있고요. 아직 그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부 지금 가능동 빌라 그 대책위원회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 대책 회의를 저희 담당자하고 주택가 직원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공인중개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피해자들이 신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그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그 피해 사기 접수만 이제 국토부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처분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빌라가 100가구 정도 되죠? 그 정도입니다. 예. 100가구 중에 지금 전세 세입자랑 임차인 세입자가 지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한 월세하고 전세 한 반반 정도 됩니다. 반반 정도 돼.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 임대차, 그러니까 월세 세입자들보다는 좀 더 그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세 세입자가 좀 더 클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뭐 관망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아니면 토지정보과 내에서도 같이 연동해서 물론 이제 요번에 이제 국토부 내에서 이런 어떤 전세 세입에 대한 어떤 피해 사례를 지금 접수를 받고 거기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같이 좀 이렇게 그 협회 그 지금 준비위원회와 같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거나 이런 준비할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전세 그러니까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 사기든 일반 사기든 간에 사기 금액은 다 환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 우리가 통계를 볼 때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그 전세 그러니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교도소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살다 나오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금액들이 다 차용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그 금액을 다시 환수받으려고 한다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특히 이제 부동산 그 사기를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에 나앉는다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시에서도 적극적인 뭐 검토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예,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게 김태현 의원입니다. 뭐 지금 추경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추경에 얼마나 제 예산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뭐냐면 토지 분할하고 이제 지분으로만 갖고 있고 저희들 토지 정리 안 된 땅들이 많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략적으로 좀 파악은 좀 해보셨어요? 그 파악은 저희가 그 실질적인 재산 관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 보니까 저희들 뭐 과장님하고는 얼마 전에 한번 같이 제 체크했던 민원인데 저희들이 국유지로 편입이 되고 도로나 공유지로 이제 편입이 된 거죠. 제 개인의 땅을 저희들로 편입시켜 놓고 뭐냐면 토지 분할 지분 등기만 해놓고 안 가져가서 문제가 되는 땅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좀 이제 면밀히 체크하셔가지고요. 우선 지적 쪽에서 확인이 돼야지만 또 가능한 거고 공유재 이제 뭐 여기 상임위는 아니지만 공유재산에서도 뭐냐 관리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저희가 뭐냐면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는데 뭐냐면 저희들이 등기까지 안 해놓고 뭐냐면 토지 분할, 지분 분기 분할까지만 해놓고 뭐냐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오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뭐냐면 공유재산의 관리 미흡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 실태 조사를 한번 제 위원장님 요건 번의 얘기지만요. 한번 전체적으로 오늘 저희들 이제 공유지에 관련된 토지 분할을 했는데
지분으로만 등기 분할을 해놓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갖고 오는 땅들이 꽤 많아요.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우리 전수조사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뭐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챙겨가지고 이제 공유 재산입니다. 저희 재산 빨리 갖고 와야죠. 10년 30년 넘게 남의 저기로 하고 재산으로 등록 안 해놓는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0년 초하고 그 이전부터 90년 초 이전에는 거의 다 공유 지분 등기를 시에서 이제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은 급하니까 공유 지분 뭐 10,000분의 500 그런 식으로 이제 취득한 게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봐서는 토지 분할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도 오래됐고 시도 오래되다 보니까 다 잊고 지내다가 지금 이제 가끔 이제 소유자가 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이거 의정부 시 땅인데 왜 분할 안 해가냐 이제 그런 식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저희들도 공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공유 재산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전적인 예인 것 같고요. 이 관리 차원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만약에 다른 분이 그렇게 하고 있었으면 법적 소송을 걸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셨고 우리 제 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엉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좋은 의견 주신 김태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사회 복무요원 보상금 1월, 2월 달에 인상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럼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현안과 담소를 나눌 수 있었던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